자, 이번 키워드는 주고받기입니다. 뭐 짐작하시겠죠? 예산안인데 타협이 이러는데 타협은 서로 주고받고 해야 타협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에 대한 평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사 있습니다. 그럼 뭘 주고받은 거죠? 여기 설명되어 있네요. 여당은 종부세 완화를 지켰고 야당은 지역화폐 예산 얻었다. 지역화폐는 이재명 대표의 관심 예산이라고 통상 이재명 표 예산 꼽히고요. 종부세 완화 요거 좀 정부가 강력히 추진하고 요구하는 거죠. 요걸 주고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돼 있어요. 자, 그럼 이와 관련해서요. 어제 여야 원내대표의 설명이 있었습니다. 들어보시죠.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지원을 위한 예산 3,525억 원을 편성하며 공공 분양주택 융자 사업은 정부안을 유지하되 예산안 관련해서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떤 건지. 뭐 제가 직접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 측 대표자가 경제부총리인데 정액 동의 여부에 관해서 경제부총리가 동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다 정부 내 협의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경찰국 예산이 막판까지 쟁점이었는데 50% 감액안을 받아들이신 이유가 뭔지. 50% 감액안을 받아들인 이유는 100%를 관철을 못해서 받아들인 거죠. 마지막 부분 답변이 어떻게 된 거죠? 하면서 답변이 이게 100% 하려고 했는데 안 돼서 50% 했다. 50%한 거는 100%가 안 돼서 그랬다. 뭐 같은 말인 것 같기도 하고. 아무튼 뭐 저런 설명도 좀 있었습니다. 기사 하나 더 소개해드리죠. 역시 뭐 같은 맥락이에요. 주고받았다. 여야 한 발씩 양보했다. 경찰국 50% 깎고 지역화폐 50% 받고. 그러니까 각자가 원하는 거 다 해주지 않았어요. 해주긴 했는데 한 반씩만 해주고 합의를 본 거죠. 지금 이 내용입니다. 자, 김상일 전 특보 그다음에 김종혁 비대위원께 뭐 어제 예산 합의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제가 시간을 한 1분여씩 드릴게요. 먼저 김상일 전 특보. 뭐 정치는 일방적 승리가 아니에요. 서로 양보하고 부족해도 합의를 하는 합의 정신이 정치라고 저는 생각하고요. 어떤 결과든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은 잘했다 이런 말씀은 저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제가 이제 미국의 그 상원의원 밑에서 인턴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농촌과 도시의 의원이 만나면 서로 요구하는 게 500이 있대요. 근데 합의가 안 되면 빵빵이 되지만 그렇죠. 합의가 되면 천천히 된다 그러더라고요. 그럼 국민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뭐 그 500이 천천히 됐으니까 천이 낭비인 것 같지만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것보단 되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 저는 그때 미국의 민주주의가 굉장히 비효율적이면서도 효율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는데 이런 합의 정신 이것을 지킨다 보면 조금씩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. 결국 좀 늦어도 결국엔 도달하게 된다. 이거를 생각하고 여야가 이런 합의 정신을 계속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합니다. 뭐 구체적인 평가는 사실은 뭐 할 게 별로 없어요. 왜냐하면 이게 결과를 아직 본 거가 아니기 때문에 뭐 결과를 봐가면서 또 수정을 해가면 된다.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. 합의는 굉장히 중립적 표현이죠. 근데 그 중립적 표현에 약간의 어떤 평가를 들어가면은 합의에 대해서 야합, 짬짬이 뭐 이런 표현 등장하고요. 반대로 좋게 보자면 양보, 통큰 타협 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. 그래서 이거 평가가 담긴 표현들이 그렇습니다. 합의는 딱 중립적인 표현이고요. 자, 김종혁 비대위원께서는 어떻게 좀 평가하시겠습니까? 저는 뭐 김상일 평론가의 그 의견은 100% 동의합니다. 그리고 사실 집권 여당의 입장에서 이 예산안 통과가 12월 2일 날 원래 법정 시한이잖아요. 선진화법에 의해서 거기까지 처리해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오게 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정치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대단히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요. 저희가 소수 여당이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. 그리고 사실 어저께 송원석 부대표하고 점심 먹을 때 물어봤었거든요. 그랬더니 굉장히 지금 오늘 되기가 어렵습니다.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아니었네요. 네, 근데 결국은 극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. 그래서 두 분 지금 원내대표단한테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 하지만 박홍근 원내대표가 뭐 민주당 내에서 막 돌팔매 그러니까 여론에 막 왜 합의해 줬냐고 뭐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고 하고 아마 저희 당 내에서도 주호영 대표에 대해서도 왜 그랬어 뭐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지금 아까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하셨듯이 정치라는 건 협상하는 게 원래 정치입니다. 그런데 카터 대통령을 비판하는 미국 책 중에서 제가 읽은 것 중에서 카터 대통령은 그 정치의 본질이 협상인데 그것을 야합으로 봤다. 그래서 그것을 회피하려고 했다.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다. 이런
그 평가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예. 이번 상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.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어쨌든 100% 만족할 수 없으니까 서로 협상하고 타협을 해서 예. 그 국민들에게 어떤 더 이상의 어떤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장혜성 이사장. 물론 소수 여당으로서 협상이 어렵다는 걸 제가 인정하면서도요. 한 가지 좀 눈여겨볼 부분. 예. 제가 추경호 부총리님 잘 압니다. 인수위 예. 때 저희 기조분과 간사님으로 모시고 일을 예. 했었는데 저렇게 표정이 어두우신 거 처음 봅니다. 아, 어두웠다. 좀 중앙일보 사진만 봐도요. 두 분 원내대표는 미소를 머금고 있는데 경제부총리는 진짜 안색이 어두워요. 이게 이거는 글쎄요 무슨 의미일까요? 뭐가 불만이 많은 걸까요? 네, 저 한 컷만 그런 게 아니라 영상 내내 그래요. 아. 저 저렇게 어두우신 표정을 처음 보는데 이게 바로 이번 예산안 합의를 바라보는 정부의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말씀만 좀 덧붙이면요. 예. 이재명표 예산은 1조가 증액됐습니다. 경찰국 인사정보관리단 50% 삭감돼서 2억 5천만 원 합의됐습니다. 예. 물론 이 여야의 합의 저도 참 마지못해 존중은 합니다만 2억 5천만 원 얻고 1조 내준 이 합의가 저도 여당 당원 입장에서는 참 많이 아쉽습니다. 오늘 여당에서 아마 논의하고 그럴 텐데 또 여러 가지 또 얘기가 나와서 또 뭐가 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글쎄요 그런 일이 있을지 모르겠는데요. 이 사실 예산 때마다 나오는 거 있잖아요. 사실은 이 예산이 지금 대치 기간이 길었는데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 하셨어요. 조용히 이거 올해 안 넘긴다. 올해 안에 타협한다. 왜? 국회의원들이 지역구 예산 챙겨야 되니까. 그거 못 챙기면 큰일 나니까. 반드시 올해 안에 합의한다. 근데 결과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. 지금 합의 됐거든요. 지금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뭐 이번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